하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을 살짝 그어서 피가 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세균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죠. 이게 상처가 났으니까. 그러면 이 균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는 백혈구 중에 과립구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과립이 들어있는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이 균을 싸잡아서 과립을 뿌려서 죽여요. 고춧가루 뿌리듯이. 얘가 활성산소입니다. 이 과립이요. 그래서 균 죽일 때 사용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멋진 강의를 하는데 반응도 없고 누가 졸고 있다. 그럼 제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때도 과립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과립구가 없앨 대상이 없죠. 네. 균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얘는 그 과립을 우리 몸에 점막에다 다 뿌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입 헐고, 위 헐고, 장 헐고, 항문 헐고. 그래서 허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헌다는 얘기는 자가 면역의 시작이에요. 내가 나한테 공격을 시켰다 이 뜻이거든요. 저 눈에는 괜찮죠. 그렇죠.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낫습니다. 좋은만큼 좋은 상처 치유가 됐을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누가 잘 생기느냐? 여성한테 잘 생깁니다. 어떻게 오느냐? 여성 호르몬이 변화가 있을 때 하필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류마티스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좋은데 지방이 많아지면 거기에 여성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남아도는 여성 호르몬들은 국소적인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초경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변하죠. 그리고 고3이나 재수할 때 이럴 때 굉장히 변합니다. 그러고 결혼할 때 변하고 임신할 때 출산할 때 갱년기, 폐경기 진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필 굉장한 스트레스,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뭐 큰 사기를 당했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갑자기 류마티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민해져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걱정을 많이 해서 쌓아두고 있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저도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환자들 많이 보지만 일단은 걱정하지 않아야 되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치료입니다. 어떤 약이 더 좋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효진 씨, 생물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생물. 생물이요? 예, 살아있는. 동물, 식물? 맞습니다. 네. 네. 저는 하나 더가 중요합니다. 바로 미생물입니다. 네, 생물, 그래서 네. 아까 우리 김태훈 씨가 강의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게 공포라면서요. 네. 보이지 않는 게 미생물입니다. 걔가 하는 일이 엄청 많고 우리보다 선배입니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미생물들이. 미생물을 잘 알아야 건강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다는 거. 미생물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마리 정도가 딱 모이면 그때부터는 우리 몸을 공격하게 확 바뀌어요. 쉽게 얘기해서 쪽수가 맞으면 갑자기 돌변하는데 극단적인 비유를 하겠습니다. 99만 마리까지는 아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식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났는데 어느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는 먹기만 해도 늘 배탈 난다가 되죠. 결국은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저런 정족수를 한번 채우면 그다음부터 아주 쉽게 모여서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내에 좋은 미생물들이 있는 사람은 회를 먹거나 날 걸 먹어도 장염이 잘 안 생기죠. 그러니까 미생물들의 힘이 굉장히 크고 보이지 않지만 제발 좀 무시하지 말고 공포가 아니라 친근하게 봐야 된다는 거. 우리 면역의 첫 번째는 편도선이라는 게 합니다. 네. 그걸 통과하면 임파선, 우리 임파선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손끝에 있는 노폐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손끝으로 빠져나갈 길 없죠? 여기 네, 없죠. 그럼 어떻게 와야 되냐? 반드시 타고 와서 겨드랑이를 통해서 임파선을 따라서 장으로 내려가서 노폐물이 걸러져야 됩니다. 왜 유방암 생기는 사람들 보면 겨드랑이 쪽에 그런 임파선이 부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결국 노폐물 제거를 하지 못하고 정체됐기 때문인데 그 면역의 편도선 다음이 임파선이고 나머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면역은 많게는 한 70%는 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식도 위는 통과하는 기관이지 흡수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비로소 소장에 음식이 내려가야 소장에서 흡수하는 겁니다. 왜냐? 이 음식을 흡수시킬 건지 독소를 흡수시킬 건지를 판단하는 건 소장이 하거든요. 그걸 면역이라고 하는데 장내 미생물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좋은 장내 미생물들이 점령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역이 결국은 소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그 미생물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결정이 되고 우리 걱정이 결국은 이 미생물을 죽이는 좋은 균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해치는 겁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은 서울 사는 사람하고 장수 마을에 사는 거주자를 비교했더니 장내 유익한 균의 비율이 5배나 장수 마을이 많더라. 아, 그러면 장수 마을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장수 마을이 더럽혀지겠죠? 장수 마을이 더럽혀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되고요. 네. 장내 좋은 균을 넣어줄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걱정 없고 패스트푸드를 안 드시고 가벼운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면서 좋은 음식들, 편안한 음식들을 먹으면 유익한 균들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데 뭐 스트레스에 걱정에 또 남보다 이뻐야 되고 덜 뚱뚱해야 되고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면 결국 그때마다 좋은 유익균들이 죽습니다. 우리 몸에서. 왜냐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면역 글로불린 A라는 게 장내에 존재를 하거든요. 이제 장 점막에서 이제 그 컨트롤하는 건데 그런 면역 글로불린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많이 줄어들게 돼 있어서 장의 수비수가 훨씬 부족하게 자꾸 만드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내 유익한 균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유익균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 드시는 분들은 술이 또 유익균들을 많이 없애기 때문에 열심히 유익한 균들을 먹는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술을 드셔야 됩니다. 그냥 드시면은 점점 인생에서 멀어지고 노안으로 가는 아주 김태형 지름길이 씨 될 수 있습니다. 유산균 먹으면서 술 드신 건데. 그래서 저 정도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 예, 뇌와 장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기관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양재진 원장님께서 훌륭한 강의를 하셨는데 바로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장도 같이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아세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아세요? 이 특강이 짜증이 나면 교감신경이 올라갈 거고요. 지루하면 부교감신경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감,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계인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장신경계라고 있습니다. 장은 가위로 잘라도 안 아픕니다. 언제 아프냐? 터질 듯하게 압력을 받았을 때 아프거든요, 통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장실 앞에서 참을 때 제일 아프잖아요. 고지가 바로 코앞인데 못 들어갈 때 그때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왜 그러냐? 장은 혈관을 늘렸다 줄였다를 조절을 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우리가 피가 잘 통해서 좀 늘어지는데 혈관을 수축시키면 긴장하는 거잖아요. 조절을 누가 하느냐? 뇌도 하고 장도 합니다. 뇌는 바로 뇌간이라는 데서 합니다. 무게는 한 200g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혈관 수축 이완을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조절하는 데가 다르다. 뇌도 그래서 세 종류가 있습니다. 1번이 원시적인 뇌입니다. 파충류의 뇌. 그러니까 숨 쉬는 거랑 관련됩니다. 원시적일 때는 숨 쉬면 되거든요. 두 번째 뇌는 1번보다 더 발달된 포유류의 뇌입니다.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장류. 우리 인간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인간의 뇌는 여기 한 번 더 생겨서 되뇌 피질, 되뇌가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파충류의 뇌 정도만 있어도 그냥 숨 쉬고 삽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자, 남자가 좀 다른 게 여자보다 남자들이 이 영장류의 뇌, 이 되뇌 피질 발달 속도가 좀 늦습니다. 아, 모질라군요, 우리가. 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 6년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성이 한 평균적으로 24세가 되면 영장류가 됩니다. 진짜 되뇌 피질이 완성이 돼서 이성을 갖게 되는데 남성은 아주 늦은 사람은 30세가 돼야 발달합니다. 그러면 24세 여자가 24세 남자를 만났을 때는 숨을 쉬거나 그러니까 꼭 확인하세요. 옆에서 숨 쉬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숨 좀 쉬고 있거든. 기특하다고 칭찬해 주세요. 뭔가 머리를 짜내는 걸 바라지도 마세요. 살아있는 건가 고마워야겠군요. 예, 숨을 쉬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게 고맙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렇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척추가 뒤에 있죠. 그러니까 척추에다가 머리가 올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원시적인 뇌는 뒤통수 가까운 쪽에서 더 접근하기 쉽겠죠. 앞쪽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뒷목 잡잖아요. 네, 뒷골 땡기니까. 뒤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밥 먹어 이런 게 잘 안 들리죠.
그게 다 들리면 걱정하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뇌가 그물 모양으로 그물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망상체라고 있는데 요게 다 가려냅니다. 정보를. 모든 게 안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요게 없는 사람이 스트레스 많고 걱정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요 1번에서 이성으로 넘어가는 3번으로 옳은 정보만 전달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정보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정보는 전부 다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 망상체, 그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망 어디서 파나요? 걸러낼 게 많은데. 자, 그래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걸러낼 거 걸러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만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김태훈 씨가 좋은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희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면은 그냥 숨만 쉴 거면 구하러 가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팔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팔 이렇게. 네. 자, 팔 내려보십시오. 누가 주먹을 날리면 막으려고 팔을 드는 거. 예,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주먹이 날아올까 봐 팔을 들고 사는 거. 예, 요거부터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착각 좀 하지 마시죠. 그 두려움 때문에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과를 갈 줄 아세요? 어깨가 아프니까 정형외과도 가고 소화가 안 되니까 내과도 가고 또 머리도 아프니까 신경과를 갑니다. 근데 마지막에 양재진 원장님한테 딱 가니까 팔을 내리시오라고 예, 딱 내리니까 치료가 됩니다. 명이었어. 예, 진짜 명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비유를 한번 해드리면 한 달에 한 번 누가 나를 때리면 1년에 몇 번 맞습니까? 12번 맞죠. 근데 매일 맞은 거 생각하면 1년에 몇 번 맞습니까? 365번. 예, 그러면 12번과 360번이라고만 쳐도 3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30년간 매달 한 번씩 맞은 사람과 1년간 매일 맞은 거 생각하는 사람과 병은 똑같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가장 무서운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다. 그리고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만성으로 지나간다. 이런 걸 좀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51점 받고 49점 받으면 평균이 몇 점입니까? 50점. 50. 90점을 받고 10점을 받으면 평균이 얼마입니까? 50이죠. 똑같. 우리는 이걸 평균이 50이니까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51과 49와 90과 10은 다르죠.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더 잘한 거예요? 51과 49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혈당을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되면 그냥 당뇨입니다. 그럼 약 받아서 당뇨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아쉽게 탈락하신 분이 있어요. 100에서 125 사이. 예, 그걸 당뇨 전 단계라고 하거든요. 예비 당뇨 환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당뇨 전 단계가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당뇨 전 단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이해가 쉬우냐면 혈당 조절 능력 장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정제당분이나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 먹고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그게 떨어지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람. 그럼 우리 몸은 뭘 느끼냐면 차이가 클 때 우울하다고 느끼게 돼 있습니다. 돈이 1억 있는데 매일 10,000원씩 빼가는 거하고 9천만 원을 오늘 빼가는 거하고는 완전 느낌이 다르죠. 갑자기 우울해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야금야금은 별로 못 느끼는데 차이가 큰 거를 우리는 실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평균의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우울제에 먼저 가기보다는 내가 혹시 당분이 너무 업앤다운이 심하지 않을까, 음식 먹는 게 너무 빨리 흡수되는 당분을 먹지 않나, 이런 걸 한번 돌이켜보자. 정제당분을 줄이면 그게 항우울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당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우울감을 갖는다면 음식을 바꿔야 되고요. 그거와 상관없이 한다면 항우울제를 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천천히 흡수되는 게 식이섬유고 빨리 흡수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먹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거 안 드시면 됩니다. 그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일 겁니다. 제 생각에. 어떻게 자, 알았지? 스트레스 우리 몸에서 어디서 처리하냐? 여기 4군데서 처리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 올립니다. 혈압 올립니다. 콜레스테롤 올립니다. 칼로리 올립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을 만드는 행위예요. 아직 진단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전 단계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약 쓸 정도는 아니다. 제가 이 선을 보면 의사는 여기 이 선 밖에 있습니다.
환자가 오면 약을 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가시죠. 네. 해결책이 없죠. 그럼 약 안 쓰고 뭘로 합니까? 더 나빠지면 봅시다가 되잖아요. 네. 그 나빠지는 그 과정이 결국은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대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혈관이 막혀서 빨리도 못 지나가고 정체되니까 거기 염증 생긴다 이 얘기예요. 안 지나가면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지나가야 흔적이 없습니다. 이게 혈관으로 본다면 안에 설탕을 일부러 가득 채웠습니다. 이 설탕이 이만큼의 혈관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됐건 고혈압이 됐건 뭐 소금이 됐건 기름기가 됐건 혈관을 좁히는 행위가 결국은 이 주변을 먹고 사는 세포들은 염증이 생길 확률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혈관을 좁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런 것도 없는데 왜 문제냐? 간단합니다. 본인이 피를 안 통하게 하는 행위를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이 네 가지를 잘 처리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코어 근육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당분도 처리해, 기름기도 처리해, 혈압도 낮춰줘. 모든 걸 이 허벅지 근육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다음날 허벅지 운동, 기름을 먹어도 다음날 허벅지 운동, 누구한테 욕을 들어도 허벅지 운동. 여러분들이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뭘 먹어야 되고가 되게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늘 누가 야단을 쳤다. 그럼 집에 가서 스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도 일은 많았지만 몸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호흡을 하는 거는 폐의 효율을 올리는 방법인데 심호흡이 중요합니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쭉 내쉬는 거. 이거를 1시간에 10번만 하셔도 좋겠는데 한 번을 안 합니다. 사실 진짜 한 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하품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무의식적인 심호흡이 하품입니다. 너 산소 부족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품을 하죠. 그게 심호흡이거든요. 네네. 의식적인 하품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시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